가난이 진짜 무서운 건 배고픔이 아니라 결국에 결핍에 적응돼 버리고 마는 것. 좁은 집, 낡은 차, 뻔한 식단, 기회조차 없는 일상. 이게 반복되면 뇌는 이걸 불편함이 아니라 당연한 내 몫으로 받아들이고 살기 시작해. 인간의 놀라운 저격이 독이 돼서 담장을 뚫고 나갈 의지 자체를 갉아먹는 거야.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낮은 담벼락인데도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코끼리는 평생 짧은 밧줄에 묶여 지내잖아. 아이들이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야 라는 인식이 박히는 순간 그 아이의 우주는 좁은 방 한 칸 크기로 굳어져 버려. 부모가 가끔 무리를 해서라도 아이를 좋은 곳에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 격이 있는 문화와 아름다운 환경을 직접 경험하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넓고 넌 여기에 어울린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줘야 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해본 아이는 결핍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 그 기억이 마음속에 강렬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 믿어. 살다가 힘든 순간이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지.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믿음을 믿어. 말이 아닌 경험으로 증명해주는 것. 그것은 가난이 대물림을 끊고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저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라방을 거의 한 이제 6, 7년 했는데 제가 맨날 월 가라 월 가라 하니까 여러분 지긋지긋 하실 수 있어요. 저 언니 맨날 월 가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모두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고 비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이기도 하고 돈이 없는 친구들도 나가서 돈을 벌면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그래요. 근데 워홀이 무슨 정답인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비법 간장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워홀을 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는 우리 가정도 괜찮고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냥 사는 게 좀 재미없어 그렇지 괜찮아 그냥 살면 되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죽을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나 진짜 죽고 싶다. 살고 싶지가 않다. 나 너무 불행하고 여기서의 삶은 이제 꼬라 박은 것 같은데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눈앞이 막막하고 막 가끔씩은 미래를 생각하면은 숨이 안 쉬어져. 너무 막 어떡하지 막 불안함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압도돼서 막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저는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저는 한 이제 10대 말쯤 고등학교 막 이렇게 졸업할 때쯤부터는 확실히 이제 불안 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가만히 있다가도 막 두근두근 막 이렇게 하고 손끝이 막 간질간질하고 막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못했죠. 그냥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내 주변에는 다 너무 멋지고 잘 나가고 막 잘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는 뭐 엄청 노력을 해도 막 서울대 갈 수 있을 정도 똑똑하지도 않고 뭐 엄청 뭘 잘하는 게 없어. 그리고 뭐 가족들도 나보고 넌 잘하는 게 없어서라고 얘기하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막 재능도 없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fake it until you make it 하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나는 가망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너무 눈앞이 깜깜하고 막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여기서부터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남지? 뭘 생각해도 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정말로 편의점 알바라든지 막 이런 알바를 전전하고 살지 않을까. 내가 한 사회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자존심도 너무 세고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언니도 떨어지는데 저희 언니도 대기업 막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취업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 걸 막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언니처럼 똑똑한 사람도 저렇게 다 떨어지는데 내가 과연 저런 걸 다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면서 너무 막막했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답이 없다. 그러면은 이번 생은 조졌다고 생각하자.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부터는 한국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무시해보자. 다 무시하고 그냥 막 살아보는 거야. 근데 일단 최선을 다해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서 해볼래. 근데 일단은 나는 한국 기준에는 못하고 그냥 안 할래. 그러니까 그때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얼굴도 이렇게 생겨야 되고 뭐 성격도 이렇게 참하고 조용해야 되고 까불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도 결정사 이야기하면서 워홀 가지 말라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다 쌩까 나는 일단 여긴 조졌어.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에 나간 거죠. 근데 처음에 나가보고 제가 제일 놀랬던 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구나. 한국에서 딱 정형화돼 있던 그거와 달리 너무나 다른 삶의 방식, 가족 형태, 그리고 나의 이 모습 저 모습을 다 받아주고 내가 하나도 특이하거나 이상하지 않다는 거.
그런 것을 깨달았고 모든 청춘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거. 그리고 모두가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엄청 뛰어나서 너는 뭐 해야 되고 너는 의사 해야 되고 변호사 해야 되고 너는 막 100만 유튜버 해야 되고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너의 모습대로 또 멋져. 너는 그럼 거기서부터 뭔가 또 해볼래? 뭘 하면 심장이 뛰니?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사회에는 처음 가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넓었어요. 와,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겠다. 여기서는 이거를 해도 되겠고, 저걸 해봐도 되겠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외국에서 너무 선택지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선택지가 아예 없으니까. 완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잖아. 근데 외국 나가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뭐를 고를까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선택이 많으니까. 심지어 지금은 그렇기도 하잖아요. 나라도 너무 많아. 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살아볼까? 그 나라를 고르는 것도 일이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 안 살고 지방에 살면은 루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서울이 아닌 뭐 지방은 뭐 땅값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올라다가 말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솔직히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면서 뭐 지방이 더 좋아 살아야 하는 분들은 전부 다 그냥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서울에 살고 싶지 막 이렇게 하는데 전 진짜 서울에 살고 싶으면 1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생각에 빠지고 상상에 빠져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딱 자기 세상이 그만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보수적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 세상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랑 말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웃죠. 그래서 뭐 워홀을 욕하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인 남친구를 만난 여자를 욕하거나 해외 생활을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세상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세상에 사는 사람의 인생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말싸움을 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죠. 아, 저 사람은 요만한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워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세계를 가봐라. 다른 세계가 다른 나라 여행 이게 아니라 다른 세계로 나가서 이런 형태의 삶도 있고 저런 형태의 삶도 있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너무 끔찍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포지션이 그래 그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저렇게도 해볼 수 있겠다. 이거를 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세상이고 얼마나 많은 옵션이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외식도 잘 안 해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옛날에 범생이 친구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랑 참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아빠가 집 부자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어디 가서 없이 행동하지 마라 하면서 돈을 좀 많이 줬어요. 그 친구한테. 무리해서라도 용돈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냈거든요. 저하고 데이트를 할 때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캐나다에서 알바를 하고 저도 알바를 해가지고 모은 돈 있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제 생일이었나? 그때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레스토랑이 이제 토론토 타워라는 데서 이제 360도 회전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스테이크를 시켜 먹었는데 저는 버섯으로 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그때 사실은 왜 그걸 시켰냐면 그게 제일 싸서 버섯 스테이크가 제일 싸서 그걸 시켜 먹었고 이제 다른 고기도 하나 시키고 뭐 이렇게 했나 그 기억이 나요. 먹었는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파인다이닝에서 식사를 한 경험이었어요. 그때가 저희가 19밖에 안 됐었는데 그 두 꼬맹이가 막 옷도 나름 막 차려입고 파인다이닝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입에서 정말 환희가 터지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먹어봤어요. 막 육즙이랑 이런 게 터지는데 난 버섯이 이렇게 맛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땐 비건 이런 거 한국 사람 잘 모를 때니까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놀랐고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되게 우아한 척 와인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데 와서 식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친구하고 외국 살면서는 항상 돈이 없어서 막 그런 비싼 레스토랑을 자주 가진 않았지만 가끔씩 갔었죠. 근데 한국에서도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어디에 뭐 있다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항상 이제 다 사주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걔 덕분에 되게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막 외식도 많이 하고 맛있는 식사도 많이 하고 참 고맙죠. 그 친구가 막 정말 부모의 역할을 해줬으니까 막 이런 세계도 있다 저런 세계도 있다 비싼 옷도 사주고 저는 첫 노트북도 남자친구가 샀어요. 그 남자친구가 LG 그램이라고 그때 한 130만 원인가 그때 돈으로 130이었으니까 꽤 비쌌죠. 저희 둘 다 애기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노트북을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사주면서 이거 가벼우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그거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그 친구 덕분에 막 이런 것도 되게 커지고 확장되고 세상이 커졌죠. 막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온갖 거를 다 할 때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친구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걔가 되게 통이 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필리핀에 같이 살 때였는데 필리핀에 막 여행하면서 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수민약이라는 진짜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어요. 수민약? 근데 거기에 걔가 되게 포부가 큰 애였던 게 뭐냐면 그 섬에 있는 리조트 하나를 그때 당시로도 하룻밤에 30만 원인가 이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스위트룸을 통째로 빌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우리가 와 이걸 통째로 빌리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아무튼 그래서 수민약이라는 프라이빗한 거를 완전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막 밤새도록 막 자쿠지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옷도 안 입고. 그래서 엄청 이제 로맨틱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래봤자 막 20살 막 이랬는데. 근데 아무튼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그 친구가 막 보트 타고 그 섬에 저를 데려가줘서 걔랑 너무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막 했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가 잘해준 경험도 없었고, 막 그렇게 대단한 대우를 해준 적도 없었고, 공주님 대우 같은 거 해준 적도 없었고, 누가 날 위해서 이런 거를 뭐 부킹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비싼 식사를 해주고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얘를 만나면서 걔가 그런 걸 다 해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와, 나도 기념일에는 이런 데도 와보고, 맛있는 식사도 먹고, 막 섬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근사한 이런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런 걸 해보니까 아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게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한 가지 정말 좋은 세상이 이렇게 확장되는 경험이죠. 근데 그 애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후에 걔처럼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남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레치 효과라고 하거든요. 레치 효과가 뭐냐면 한 번 앞으로 나아가고 나면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똑같거든요. 남자도 한 번 괜찮은 남자를 만났으면 걔보다 하등한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나야 돼요. 아니 뒤로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내가 이미 좋은 경험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괜찮지 않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이후로도 나한테 더 잘해주고 더 잘 대해주고 더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는 사람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첫 남자친구보다 좋을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연애를 제대로 해놓은 경험을 해놔야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제가 가난하게 커서 가난하게 컸다는 게 집이 가난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어디 가서도 좀 찌질하게 뭐 안 사 먹고 애끼고 막 옷도 막 대단하게 안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갇혀서 저는 돈도 이렇게 쓰고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다행히 남자친구한테 그런 걸 배워서 나중에도 이제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지금 저희한테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 어디 나가고 뭐 사 먹고 외식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일상을 이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걸로 뭘 할 거야. 청약 당첨돼서 내가 빚도 안 내고 집을 살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20대 혹은 30대를 막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만 충실하게 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니까 평소에 근사하게 사세요. 평소에 스스로를 잘 대해주고 스스로한테 좋은 거 해주고 스스로를 잘 가꾸세요. 그런 태도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여러분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첫 남자친구보다 잘해주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너무 괜찮은 사람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도 또 그만큼 괜찮은 사람 만나기 힘드니까. 근데 경험은 일단은 최대한 많이 막 노력한 사람한테 오는 것 같기는 해요. 용돈 많이 받았나 보다. 그 남자애가 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용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혼자 벌어서 써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가난한데 사랑이 있는 집, 부유한데 차가운 집.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가 강남이라고 생각해. 여기는 지금 강남 한복판에 100억짜리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판잣집 전세예요. 아무것도 없어. 야, 우리 수는 고민 하나도 안 하고 대답하네. 부유하지만 가난한 집. 아, 진짜 웃기네. 사랑이 있는 집이 우리 썸머스야. 이 여자 F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친구도 많네. 부유, 제발 부유. 아, 정말로 우리 새소월스 의외예요. 아, 이 여자 역시 J야. 아, 무조건 사랑이 있는지. 너무 어려워. 부유해줘 관심 없어도 돼. 진짜로 새소리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는 무조건 사랑이거든요. 저는 부자가 되는 거는 쉽지만 사랑을 채우는 거는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아이가 제대로 성장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연애를 제대로 한 사람도 잘 없고, 정말 평범한 어른으로 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애는요, 잘 커요. 잘 커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려면 이제 머리가 좀 좋아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사랑을 찾을 거야? 우와, 생각보다 여러분들 부유가 많아서 난 좀 놀랬어요. 전 당연히 사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너무 낭만파인가? 가난함이 지속되면 사랑이 유지가 되게 힘들 것 같아. 오, 그렇구나. 하긴 이게 진짜 겪어본 바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그냥 평범한 집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집도 아니고, 가난할 때도 있었지만 집에 사기당해가지고 망했을 때. 근데 뭐 너무 없어서 뭐 굶어 죽을 정도이거나 뭐 차상이어가지고 집세를 못 내거나 이런 적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힘들어서 막 중리산이 막 집 무너지고 막 이런 적도 있었지만, 뭐 홈리스가 될 뻔도 했었고 그런 경험은 있지만, 그때도 저는 이제 멘탈 자체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중학교 때였거든요. 저희 집 망했을 때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약간 요 시점이 저희 집 망해가지고, 그때 막 저희 언니 교복도 못 사고, 저도 학원도 못 다니고 막 이렇게 했을 때였는데, 저는 막 그게 자존심 상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언니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고, 그게 약간 성향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아티하고 둘이 가난했을 때는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통장에는 1억이 있는데, 현실에는 진짜 5천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둘 다 완전 쫄쫄 굶고 막 자동 다이어트가 되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아마도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거를 타파할 수 있다. 뭐 굶어 죽겠어? 라는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일을 해도 돈은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막 돈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 제가 그 얘기를 진짜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곧 18강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돈의 개념에 대해서 딱 알 텐데, 그걸 다 보고 나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그 돈을 볼 때 그 의미가 완전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완전 배신감이 좀 느껴질 거예요. 와, 이런 느낌 들 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뱅킹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은행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거고,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러 갈 텐데, 꼼꼼하게 배우는 이유는 까먹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아무튼 이걸 다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돈에 가졌던 개념이 너무나도 배신감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어떤 것도 옛날처럼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에 딱 발을 들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돈을 뭐 적게 쓰기 위해서 했던 그런 짓들, 뭐 다른 뭐 통장 나누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별 의미가 없었는지를 한번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런 사랑 없는 부잣집이면 남편 바람피고 아내도 바람피서 결국 이혼하고, 부모님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자식을 만들고 그 자식만 좋아해서 본 자식에게 자산을 별로 안 물려주게 가는 제갈 몽블랑네. 진짜 제갈 몽블랑인 정도의 애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이 진짜 애력이 대단한 거 아니야 진짜?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말로 술술술 나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작가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작가가 돼야 돼. 챗GPT하고 한번 책 같이 써보세요. 정말 대단한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한 여자예요. 파워앤.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사랑이 있는 집이라는 게, 아마도 이제 못 받아보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막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막 예쁨 받으면서 한번 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또 어떤 사람으로 컸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이 글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직도 생각하면 뭉클한 거 있어. 나 초등학교 때 집이 어려워서 반지하 살았단 말이야. 어느 날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가고 싶다길래 나 반지하 살아서 안 돼! 라고 했거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반응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한번 초대를 했어. 친구들이 우리 집 보고 실망하고 나가면 어떡하지? 하고 전날부터 계속 고민하고 가슴 졸이고 알몸 보이는 것처럼 부끄럽고 끙끙 앓았단 말이야. 그걸 엄마도 알았나 봐. 학교 마치고 친구들 데리고 온데 집에 막 꾸며져 있는 거야. 아, 씨발, 정근데 눈물 나. 왜 크리스마스 때 벽에 거는 전구 그거 있지, 그거 달려있고, 식탁에는 뭔 디저트 카페 차린 듯이 보도 못한 디저트랑 음료수 차려져 있고, 친구들은 야, 너네 집 진짜 멋있다, 너처럼 매일매일 이러면 행복하겠다, 우리 엄마도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집 돌아다니면서 시끌시끌한데, 나는 벙찌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 카페 가서 비싼 디저트 사고 아기자기한 전구 사서 혼자 집에서 매달았을 엄마 생각하고 눈물이 나서 여러분,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약간 글을 읽는데 상상이 가잖아. 엄마가 막 전구 달고. 여러분, 그래도 부주하지만 차가운 집 살고 싶으세요?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살고 싶은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아, 진짜 이 얘기 듣는데 제가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씨. 아니,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생각해보면, 아니, 엄마 제발 경제 공부해, 진짜. 아,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 아기의 마음이 좀 상상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 마음 끙끙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 집 거지 같은데, 막, 이거 뭐 애들 실망하면 어떡하지? 강하다가 놀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막, 전날에도 잠을 못 자고, 막 애들 왔을 때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랬는데, 막 엄마가 이렇게 평소하고 다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 막 걔가 막, 아, 엄마가 날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를 딱 그 느끼고, 그다음에 애들도 와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막 하는데 자기는 약간 비현실적인 거기에서 중간에 서가지고 혼자 이렇게 뻥째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으아 그러니까 눈물 흘렸어. 그 상상하니까 너무 너무 감동적인 거야. 하지만 S는 이해를 못하겠죠. 그게 왜 눈물이 나죠? 막 그게 왜 슬프세요? 막 이렇게 하겠지. 그 영자 같은 애들은 쓸데없는 거에서 눈물 흘리는 건 저는 이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겠지. 뭔 줄 알아? 제발 엄마들 공부하세요. 경제 공부하세요, 진짜. 아, 너무. 그래서 저는 이걸 읽고, 아, 나는 가난한데 사랑 있는 집에 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니, 하지만 우리 세솔도 현실적이야. 그래도 부유하고 차가운 집에 자라서 돈 걱정 없이 내 사랑 찾아서 떠나서 살면 돼. 역시 대단한 여자야, 정말.